9월 3일 파주 브리핑입니다. 파주시가 1인당 25만 원씩 받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의 지급을 위한 절차가 9월 6일부터 시작된다고 밝혔습니다. 지급 기준은 지난 6월에 부과된 본인 부담 건강보험료 합산액을 기준으로 하며 외벌이 기준 직장 가입자 건강보험료가 1인 가구 17만 원, 2인 가구 20만 원, 3인 가구 25만 원, 4인 가구 31만 원, 5인 가구 39만 원 이하일 경우 지급이 가능합니다. 파주시는 고광춘 부시장을 단장으로 지원금 추진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상생 국민지원금이 원활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하며 지급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시민에게는 경기도 3차 재난기본소득이 지급될 계획으로 향후 경기도 일정에 따라 추진될 예정입니다. 9월 6일부터 온라인, 9월 13일부터 카드사 연계 은행 창구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마감일은 10월 29일입니다. 파주 장단콩 웰빙마루가 약 17개월여간의 공사를 마치고 오는 10월 정식 개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종환 시장은 지난 8월 31일 현장을 찾아 옹기마당, 생산가공동, 판매관리동 등을 둘러보고 관계자와 주요 현안 사항과 추진 계획에 대해 논의하고 철저한 사업 운영을 당부했습니다. 특히 장류 사업, 로컬 푸드 사업, 식음료 사업 등 원활한 사업 운영을 위해 신규 채용된 직원들을 격려했는데요. 이날 최종환 시장은 오랜 시간 기다린 만큼 파주 장단콩 웰빙마루에 대한 시민들의 기대가 크다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고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시설과 서비스를 갖춰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파주 장단콩 웰빙마루는 파주 특산물인 장단콩을 중심으로 생산, 가공, 체험, 판매, 외식, 전시의 융복합 콘텐츠를 통한 새로운 농업 관광 플랫폼으로 지하 1층, 지하 4층에 3개 동이 들어섰습니다. 파주시는 운정 3지구 내 국공립 어린이집 시립 이편한 세상 어린이집과 시립 우미린 어린이집 2곳을 개원했습니다. 이번에 개원한 어린이집은 공동주택 내 각각 위치해 있으며 영유아를 위한 만 1세에서 5세 반이 운영되고 장애통합 보육과 연장형 보육 등 취약 보육도 실시할 예정입니다. 파주시는 그동안 국공립 어린이집 신규 확충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한 결과 2017년에 17곳에 불과했던 국공립 어린이집이 민선 7기 3년 동안 13곳이 늘어 30곳으로 확대됐으며 올해 12월까지 추가로 3곳을 개원할 예정입니다. 파주시는 학대 피해 아동의 신속한 치료와 통합적 의료 지원을 위해 지역 내 6곳의 의료기관을 아동학대 전담 의료기관으로 지정했습니다. 이번에 지정된 전담 의료기관은 경기도의료원 파주병원, 메디인병원, 무척좋은병원, 문산중앙병원, 미래아동병원, VIC 365병원 등 6곳입니다. 전담 의료기관에서는 경찰 및 아동학대조사 전담 공무원 등 관계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피해 아동의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응급조치 필요시 우선 치료하는 등 적극적으로 피해 아동을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야당동 공동묘지는 도심에 위치해 있어 정비 필요성이 대두돼 왔는데요. 파주시는 도시미관 개선을 위한 야당동 공동묘지 이전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파주시는 지난해 1월부터 묘지 연고자를 찾는 현수막을 설치했으며 분묘조사, 감정평가, 개장 공고 등 필요한 행정 절차를 이행하고 유연 및 무연 분묘 총 144기를 이전했습니다. 특히 묘지 이전 후 운정3동 경기행복마을관리소에서는 꽃누리 정원을 우선 조성했습니다. 파주시는 향후 공공시설 사업 추진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파주시와 한국도로공사가 임진각 관광지 하이패스 시스템 구축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은 임진각 관광지의 주차장 진출입 시 하이패스로 요금 결제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의 토대를 마련하고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파주시는 연간 300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방문하는 임진각 관광지에 하이패스 결제 시스템을 도입해 진출입로의 상습적인 교통 정체를 해소하고 코로나19 등 감염병 예방을 위한 비접촉 관광 서비스 기반을 구축한다는 계획입니다. 한편 임진각 관광지 하이패스 시스템 구축 사업은 9월 중 개통해 관광객들에게 보다 편리한 관광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파주시가 데이터를 기반으로 과학적인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지난 6월부터 약 2개월간 파주페이의 빅데이터 분석을 진행했습니다. 분석 자료에 따르면 2019년 4월 지역화폐 발행 이후 2021년 4월까지 지역화폐 사용 건수가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재난지원금 등 정책지원금 발행 시 업종별 매출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고, 이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또한 성별, 나이대별로 분석한 자료에서는 주로 30에서 40대 여성이 많이 소비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식생활 관련 분야에서 소비가 두드러졌는데요. 파주시는 분석 자료를 토대로 지역화폐 업무 추진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파주시는 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2021년 추석맞이 전화주문 직거래 장터를 9월 9일까지 운영합니다. 파주시는 매년 시청 앞 주차장에서 추석맞이 직거래 장터를 운영했는데요. 작년에 이어 올해도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전화주문 방식으로 운영합니다. 주요 판매 품목은 사과, 배, 복숭아, 버섯, 꿀, 전통주 등 명절에 필요한 다양한 제수용품과 파주시를 대표하는 우수 농특산물 60여 종으로 시중보다 10에서 30%가량 저렴한 가격에 판매됩니다. 파주시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된 예방접종센터에서 지난 4월 15일부터 8월 16일까지 25개 단체에 3,471명이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했다고 밝혔습니다. 파주시민회관과 운정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두 곳의 예방접종센터에서 자원봉사자들은 접종센터 방문자들에게 체온 측정, 동선 안내, 노약자 이동 지원, 교통 지원 등을 수행하며 접종센터의 원활한 운영에 큰 힘을 보탰습니다. 이에 따라 파주시는 백신 접종센터에서 헌신적인 봉사활동을 펼쳐 지역사회에 큰 역할을 한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담아 서한문을 발송했습니다. 또한 백신 접종센터에서 활동 중인 자원봉사자들과 방문자들의 안전을 위해 자원봉사자들에게 우선 백신 접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했으며 연말 자원봉사 대회에서는 자원봉사 유공자 표창을 수여할 예정입니다. 파주시가 노인회 파주시 지회를 통해 지역 내 희망 경로당 40여 개소를 선정해 스마트 실버 라이프 사업을 시범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업은 고령사회의 진입과 스마트폰 보급이 보편화된 현대사회에서 와이파이 등 통신 장비가 설치돼 있지 않은 경로당에 IPTV와 와이파이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노인복지기금을 활용, 노인회 파주시지회와 KT가 협업해 설치를 지원하며 이를 통해 경로당에서 파주시정, 행정정보, 방역정보, 날씨정보 등 각종 파주시 관련 정보를 효과적으로 제공받게 됩니다. 또한 어르신들이 경로당에서 자유롭게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스마트폰 활동 교육도 계획하고 있으며 파주시는 올해 시범 사업에 대한 평가와 어르신들의 만족도 평가에 따라 사업 대상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파주브리핑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